원서 냈어. 여기서 되니? 미수는 명시외고 안 쓰지? 어디 쓰냐? 이번 거? 오늘은 전기장과 전기차 다룰 거야.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교재 있지? 내가 해도 너무한다 싶긴 하다. 오늘 나 출제를 영재고도 쉬운 걸로 안 하고 그냥 조금 늘렸어. 야 이거 다 하고 진짜 우리 신이 되게 니들 접근 배웠냐? 아이 개인 좀 했잖아. 접근 안 했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면 뭐가 되지? n가 1분의 네, 나오지. 이렇게 되지. 준비했어? 안 했어? 적분을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분은 다 했냐? 안 했어? 이적분을 손을 안 대고 설명했구나. 성적이자 전시를. 전화부터 얘기해볼까? 전화가 뭐지? 전화 배웠잖아.
양성자, 전자 이런 애들은 전화를 뜨거든. 정제 성질이 없는 애들이 있어. 중성자 같은 입자들 정제 성질이 없어. 단위는 뭘 쓸까요? 단위는 쿨럼을 써. 쿨럼. 질량은 단위 킬로그램 쓰잖아. 정작 성질은 전화 쿨럼을 써요. 이제 중학교 때 쿨럼 법칙 배웠지? 전기력. 전환할 때는 입자끼리이기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Q1, Q2. 쿨럼선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 곱하기 10의 F승 뉴턴 퍼 성적. 어릴 때 이렇게 외웠어요. 쿡쿡쿡쿡쿡쿡 쿨럼 법칙. 여기 쉽지? 외국 사람들은 비둘기 법칙이라고 하더라고. 고고고 하는 게 많아서. 정밀 현상 발견한 거는 기원전 한 6,000년 전 탈레스가 정적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2,400년 동안. 인류 문명사에 정적 현상을 발견하고 정의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 2,400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렀어. 그리고 쿨럼이 1700년 후반에 나폴레옹이 군합군을 유럽을 집합할 때 쿨럼 법칙을 찾아내요. 2,400년인가. 그리고 또 한 200년 동안 별일이 없었어. 패러데이가 전자기력 유대현상 이런 거 가지고 재밌는 거 만들었잖아. 발전기도 만들고. 하필 또 산업혁명 때여서 동력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고. 그러니까 인간이 전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2,300년도 안 된 거야. 수백만 년의 인류사에서 전기 쓴 거는 최근이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나왔잖아. 이 공식이 나온 지 3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앞으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뀔까 기대됩니다. 전화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요. 배우셨나요? 동일한 부채구를 하나는 4쿨, 하나는 2쿨. 똑같은 애야. 금속 접촉을 시켰어. 붙여. 몇 쿨럼일까요? 전체가 몇 쿨럼? 합쳐서 1쿨럼. 후! 다시 떼었어요. 접촉 후 두 개를 떼어냈어. 하나는 A, 하나는 B. 각각 몇 쿨럼일까요? 똑같은 크기의 동일한 도체구면 얼마씩 날아갈까? 그렇지. 문제 풀다가 도체구를 붙여서 빼면 재분배돼야 돼. 응? 전환 고정 법칙이 얘들 다 합쳐. 그리고 나눠. 그리고 나서 문제 풀기 시작해야 된다. 요 한 마디잖아. 붙였다 뺐다.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문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
개 될 수 있어. 조심해. 보증 법칙. 니들 이제 뭐 서술형 시험 보잖아. 영작교 모의고사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고는 객관 시험이 없어. 다 서술형이야. 쓸 때 이러한 이유로 저렇다 막 수식 정리할 거 아니야. 물리는 수식만. 그렇게 잡다하게 말 쓰지 말고 한마디 딱 쓰면 돼. 근데 다 쓰기 귀찮잖아. 그냥 전화량 보존 법칙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풀 법칙에 의해 전화량 보존 법칙에 의해 많은 말들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좀 해주세요. 여기에 플러스 Q 풀lum이 있어. 그리고 바깥에 플러스 Q 소문자 Q 풀lum이 이렇게 있어. 전할때 입자가 두 개가 있어. 얘가 여기에 미치는 힘은 얼마지? 정리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를 Q로 놓지 말고 1쿨롱이라고 바꿔서 표현합니다. 여기에 상상을 하는 거야. 만약에 1쿨롱이 있었다면, 더하기 1쿨롱이 있었다면 얘가 받는 힘은 얼마가 될까?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거를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정의해. 전기장의 정의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이야. 단위 양전하에게 미치는 전기력의 크기. 이게 전기장의 세기고, 전기장의 원래 물리적 정의는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한 개, 두 개 다룰 때는 그냥 힘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얘가 조금 입자의 개수가 여러 개 나오잖아. 짜증이 나게 시작해. 왜냐면 얘도 전화가 있고 얘도 전화가 있고 나도 있고 쟤도 있으면, 자, 나 혼자만 생각해봐도 내가 미치는 이 5명의 4명에게 미치는 전기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각자가 다 전화가 있으면 너희들 각자에게 미치는 전기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온갖 벡터가 난무합니다. 계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장애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공간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띈다라고 관념화시키고, 필드라고 해, 정의장. 그래서 전하에 의해서 공간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해보고 이해해보자. 이 공간에 하나씩 다른 정의력 입자, 전할 때의 입자가 하나씩 참여를 한다면 걔가 받게 되는 힘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수학적으로 좀 더 손쉽게 다루려고 이런 개념을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왜냐면 필드 개념은 사실은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거는 미분과 적분을 좀 많이 공부한 다음에 배우면 이렇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미분 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일단 배우고 나중에 수학도 공부 많이 하고 대학 가서 전기장, 중력장 이런 걸 진지하게 배울 거야. 근데 미분 적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래도 어색하지만 일단 듣고 또 다음에 또 듣고 계속 하면서 대학생이 됐을 때 아니면 과학고 갔을 때 덜 낯설잖아. 덜 낯설 거 아니야. 수식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진 상태고, 그때 받아들이면 좀 덜 괴로워.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그런 게 있나 보다. 나중에 뭔가 쓸모가 있을까 배우겠지. 좀 너그러이 알아주세요. 일렉트릭 필드라고 E라고 줄여 쓸 거고, 전기장에 오늘 세기만 배울 거야.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크기는 임의의 전하가 받는
받는 힘을 전하량 Q로 나눈 거야. 여기 Q가 있었지? 요걸 뭐로 바꿨으니까? 1쿨럼으로 바꿨잖아. 응. 여기를 뭐로 나누는 거야? 이걸 Q로 나누면 어떻게 쓰시게 되겠어? K 곱하기 R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지? 응. 이렇게 정기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 또 다른 전환된 입자가 들어오면 각각의 위치에 대응해서 여기다 Q만 곱하면 바로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을 구하기 전에 어떤 스탠바이 상태에 있는 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환된 입자가 있으면 일종의 장을 만든 필드를 운동장처럼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이런 전하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1쿨럼이라고 가정했지만 만약에 Q쿨럼이 들어왔다, 3쿨럼이 들어왔다 여기다 3을 곱하는 거지. 3을 갖다 곱해서 Q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는 거야. 자, 나 일렉트릭 필드 걸어놨어. 자, 이제 네가 들어와, 네가 들어와, 네가 들어와, 네가 들어와. 장에서 힘들 딱딱딱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 혼자 일렉트릭 필드를 만든 게 아니라 둘이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장을 만들어 놓고, 얘가 만들어 놓고, 필드가 두 개가 겹치지. 두 개를 겹쳐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들어오면 또 필드를 겹쳐놓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힘들을 계산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드릴게요. 직관적이게 사실 엄밀하게 물리학적으로 맞는 게 아닌데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싫대. 다시 설명해. 중력장도 그렇고 일렉트릭 필드도 그렇고 소파 있지. 내가 딱 방석 있는 소파 앉으면 꺼지잖아. 그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화할 때는 입자면 공간이 평탄하지 않고 그만큼 어느 정도의 전하를 가진 만큼 또는 어떤 중력장이면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진 만큼 공간을 왜곡해. 굽어지게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아. 그래서 어떤 물체가 근처에 오면 영향을 받아.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볼링공을 소파에 올려놓으면 소파에 있던 물컵이 쏟아지겠지. 그럴 거잖아. 여기 내 물컵, 이게 소파야. 물컵 올려놨어. 얘가 공간이 아무 영향 안 받으면 평탄하게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만약에 소파면 무거운 물체나 아니면 어떤 전하를 크게 갖는 물체 올려놓으면 얘 공간이 많이 찌그러진다면 볼링공에 의해서 소파가 찌그러지는 것처럼 그럼 물컵에 있는 물이 쏟아질 것 같지 않아? 그거를 계량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겠다라는 게 필드의 개념이다. 근데 볼링공이 만약에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가면 더 많은 복잡한 공간의 왜곡이 예상이 되지. 그걸 진지하게 세밀하게 다루는 게 필드 이론이야. 네, 지금은 일단은 간단하게 옆에서 뭐만 나누면 되는 거야? Q만 나누면 이가 되는 거고 어차피 크기만 계산할 거거든. 의미를 헤아리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크기만 계산할 거니까 그냥 전화량으로 나누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D 거리가 이렇게 3등분 돼 있고 여기에 플러스 양전화가 이렇게 있어. 여기는 뭐 마이너스 4쿨럼 음전화가 있어. 마이너스 4Q쿨럼 여기 플러스 Q쿨럼. 이럴 때 한 3분의 1쯤 떨어진 이 지점, 이 지점의 정의장을 한번 보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쿨럼을 멀리 데려왔다. 1쿨럼을 갑자기 멀리 이렇게 데려와서 갖다 놨어.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힘을 받을까 상상을 한 거야. 플러스 1쿨럼이 왔을 때 이 D의 위치에 있을 정류장이 받는 힘의 크기, 그게 정류장의 세기. 똑같은 말이에요. 단위 전하량이 받는
받는 힘의 크기 정량의 세기와 동일해. Q가 1일 때 이해했니? 봐봐. 얘가 받는 힘은 만약에 플러스가 이렇게 밀어낼 거 아니야? 첫 번째로 이건 계산해보고 얘 마이너스 플러스가 관계일 거 아니야? 두 번째 두 개를 각각 정비장의 세기를 구해서 해보자. 정비장의 세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쿨럼이 받는 힘을 더하면 돼. 1쿨럼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1쿨럼과 얘기가 Q쿨럼이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전화의 Q예요. K 곱하기 얼마지? R 제곱 거리는 D 제곱분의 1 Q 곱하기 Q 이렇게 되지? 얘는 얼마일까? 거리가 2D니까 마이너스 4Q가 당기는 힘은 K 곱하기 2D의 제곱분의 4Q 이렇게 돼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 전기장과 전기체 개념 설명하고 있어. 다음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104, 4 캔슬 되니까 2배의 K의 D제곱분의 Q 이렇게 되지? 참고로 얘하고 얘는 크기가 서로 어때요? 앞에 전화량은 4배지만 거리가 2배잖아. 거리가 2배라는 건 정기장의 세기는 제곱 비례해서 감소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은 크기가 1번과 2번의 크기는 서로 같은 거야. 이해했어? 만약에 이게 플러스 4쿨럼이면 밀어낼 테니까 제로 쓰면 가만히 있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4쿨럼이니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1쿨럼 만약에 갖다 놓으면 여기 전기장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더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의 세계로 움직일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단위 양전에 적용하는 전기력 크기 이게 정비장의 세기가 됩니다. F가 있고 지금 방금 뭐 배웠냐면 2를 배웠어. 힘하고 이의 관계는 뭐니? 여기 들어갈 때 얼마를 못해? Q분의 1을 못하는 거야. 힘에서 전기장 세기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Q분의 1 단위 전화, 단위 양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다. 그래서 Q분의 1 해야 돼? 만약 거꾸로 여기 들어갈 때는 Q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게 쓰면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정기장이 2가 걸려 있는데 바깥에서 Q쿨럼이 들어오면 걔가 받게 되는 힘은 Q이야. 이해했어? 자, 이제 넘기면 텐션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이제 에너지를 다룰 건데 이쪽은 지금 배운 방금 배운 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물리력 중에 벡터 방향성이 있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다 양전하고 제가 음전화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끌려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양전하면 멀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것도 다르겠지. 방향이.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운동을 기술할 때는 벡터를 쓰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끌려갈지 저쪽 방향으로 끌려갈지 방향성, 그다음에 크기, 세게 끌려갈지 좀 약하게 끌려갈지 이런 거 다룰 때는 힘이나 정리장으로 푸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뭘 배울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배울 거야. 포텐셜 에너지 중력장에서도 배웠어서 포텐셜 에너지 90에 왜 배우냐? 묻는다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어느 정도 세기로 갈지 아주 정밀하게 예측할 때는 힘이 좋아. 뉴턴이 말한 힘이 좋아. 벡터로 다루는 게 좋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충 속도 정도만 알고 싶어. 응? 대략적인 속도 정도. 속도를 알고 싶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어. 운동 에너지를.
그럼 운동 에너지 또는 속도 정도만 알고 싶을 땐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력의 크기만 알고 싶을 땐 정밀하게 벡터 대 벡터 계산을 할 필요 없어. 벡터 계산이 사실 연산의 양이 많거든. 내가 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세게 움직이는 정도만 알고 싶어. 그럴 때는 벡터로 다루기보다 포텐셜 에너지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거야. 훨씬 더 가볍게 연산 처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일일이 다루지 말고 에너지를 그렇게 정의할 건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 일운동 에너지 정리 그 배운 거 기억나? 얘들아? 일운동 에너지 정리 기억나? 뭐였지? 알짜임이 얘를 캐리해서 데려갔어.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랑 같아? 그렇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말은 관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막 해서 뭐가 띵 나오지? 운동 에너지 왜 구하고 있는 거야? 속도 알고 싶은 거잖아. 얘가 지금 정지 상태인데 정지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막 줘가지고 추진을 시켜서 움직였어. 응?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가게 하고 있어. 그럼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야. 로켓이라면 그 속도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구를 탈출할 수 있기도 안 하기도 하고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속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속력과 속도를 계산할 때 너무나 복잡한 물리량을 쓰고 싶진 않고 대략적인 운동 에너지만 그래서 딱 끝내고 싶은 거야. 운동 에너지를 손쉽게 처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를 손쉽게 다루는 법은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이제 적분을 안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중에 적분한 다음에 다시 또 할 거니까. 적분이 개념은 뭐냐면 얘를 가지고 상수함수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가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야. 얘가 그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특히 힘 여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특정한 위치가 주어지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할지를 내가 알고 있어. 즉 힘이 위치에 종속돼 있을 때 내가 얘를 끌고 이렇게 끌고 갔다 이거야. 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힘이면 그 힘을 누적해서 더해줘야 되잖아. 어려운 걸 적분이라고 해. 누적해서 더한다. 그럼 적분을 계산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귀찮게 계산을 하느니 미리 소위 말하는 원시함수를 미리 계산해 놓는 거야. 응? 그래서 적분의 과정이 뉴턴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 변하는 것을 누적해서 쌓아서 더했을 때 두 개의 원시함수 뺄셈이라는 매우 극단적으로 단순한 연산으로 연산의 양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걸 정적분 기본 정리라고 해. 그런 개념이 있어.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알 거야. 힘이 계속 변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하면 그걸 다 누적해서 힘들게 옛날엔 더했다고 진짜 무식하게 그렇게 계산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변했다. 중간에 변하면서 또 왔겠지. 근데 중간 과정은 안 중요하고 내가 중간의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컨티뉴어스하게 변한다.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 두 개의 뺄셈의 연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말한 그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서의 에너지 상태, 나중에서의 에너지 상태 두 개를 빼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한다.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원시함수 두 개를 가지고 위 끝 아래 끝 대입해서 그러니까 처음 상태, 나중 상태 대입해서 빼면 어떤 물리량 하나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운동 에너지랑 똑같아. 그래서 석천에서 보존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로 그냥 속력 계산해 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수학적으로는 적분을 할 거야. 적분을 할 거고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해? 2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되냐? 중력을 먼저 해보자. 일정한 힘을 받고 있지? 10N을 받고 있어.
내가 끌어올렸어.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16분에다가 mch 높이만 곱하지. 이 상수함수에서 그냥 h만 곱한 거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표면에 비해서 지구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아주 근소한 위치에 변하기 때문에 힘이 상수로 처리돼. F는 mg로. 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표면에서 사발을 조금 올린 이런 상태와 지구 위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아예 다른 현상이야. 왜냐면 지구적 스케일, 우주적 스케일로 가면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일정했을까? 일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뭐 지구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1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r2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힘이 바뀌지 않았겠어? 그래서 그 복잡함을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울 거야. 근데 이제 단순한 것부터 만약 힘이 이렇게 일정하면 어떻게 했지? 이를 어떻게 계산했어? F 곱하기 여기로 이렇게 했잖아. 만약에 거리가 h면 얼마 곱해야 돼? 3 곱하기 h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mgh 이렇게 배운 거잖아. 맞아요? 근데 힘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다. 중력은 인력이잖아. 당기지. 근데 내가 중력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 올렸잖아. 그럼 내가 외력이 한 일은 어떻게 돼? 요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지.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기억나? 그럼 이거 왜 하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역학적 에너지 보정 법칙을 타고 들어가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속도의 크기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벡터 연산을 누적해서 계속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건 괜찮지만 얘는 진짜 짜증나거든. 하물며 물체 2개도 이렇게 힘든데 물체 3개, 4개 되면 삼체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웬만한 에너지로 갑시다 라는 게 간단한 거 할 때 복잡한 거 시뮬레이션 할 때 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닐 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다. 그럼 전기에서도 힘이 나왔으니까 쿨럼 힘 이거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기 힘도 위치에 따라서 정의된 힘이야. 그치? 물론 어떤 상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력이 변하기도 하는데 아니, 쿨룸 법칙이면 거리의 제곱에서 관계를 하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라면 그것도 적분을 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쿨링이 어떻게 됐어?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적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즉 쿨룸 만약에 뭐 1쿨룸, 1쿨룸 이렇게 아니 Q1, Q2 이렇게 Q1, Q2 이렇게 있고 얘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얼마큼 떨어졌다면 델타 얼마큼 떨어졌다면 이렇게 데리고 오는 동안 한 일 있지?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보냈을 텐데 그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 K 곱하기 R분의 Q가 됩니다. Q Q형태처럼 구려지지 않으니까 Q를 베이스로 깔고 갈게. 얘는 가만히 있고 Q1을 소문자 Q를 이렇게 당겼어. 응?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 적분 안 배워서 내가 수식으로 적분 수식을 원래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좀 쓰긴 그래.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그래서 지금 그냥 외울게.
여기 잘 보면 뭐만 빠졌니? 여기 R 제곱 뭐로 바뀌니? R로 바뀌었지? 그 차이인 거야. 그 차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게 붙여야 되는데 부호가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 포텐셜 에너지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중요한 거야.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를 아니까 속도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이거는 수학적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원시함수 같은 원시함수를 내가 쉽게 계산할 줄 안다면 뺄셈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 복잡한 연산을 안 해. 미리 구해 놓는 거야. 암기를 해놓는 거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원시함수 다 암기하는 거죠. 물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함수니까 외운다. 이렇게 정의하고, 정의라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설정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Q를 날리면 뭐가 됐어? 2가 됐잖아. 이렇게 됐지? 얘를 가지고 이 Q를 빼봐. 그럼 뭐가 돼? 소문자 Q 대신에 1을 넣으면 이렇게 바뀌지? 즉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전이 이렇게, 이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거기서 Q는 딱 빼면 1쿨럼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문자 Q 대신에 1쿨럼을 집어넣으면 전이 이렇게 단위는 볼티지라고 정리할 거야. 정기적 위치 에너지는 에너지 단위니까 줄을 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대판이다. 이거는 스칼라야. 여기 셀로 갈 때는 또 얼마? Q로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운동량의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서 입자 전할 때 입자 움직일 거야. 그리고 속력 계산을 할 거거든. 그런 거 할 때 지금 이 전기장 가지고 하는지 전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플러그인과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하는지 이거 잘 분별해야 돼. 대단한 건 아닌데 Q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의 차이가 있잖아. 근데 아이들이 이게 처음 배울 때 엄청 혼동되거든. 왜냐면 역학에서는 잘 아래쪽은 잘 안 하잖아. 역학에서는 힘하고 에너지만 하잖아.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전기장과 전위가 나오니까 좀 혼동되지 않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거 기억했어요? 공식 치우면. 지금 한 거는 가장 제너럴한 상황이야. 정전화가 있고 전화가 한 정면에 몰빵돼 있고 바깥에 또라는 점전화가 있을 때, 즉 Q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든 전기장이든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래서 아주 단순한 정전기 계산할 때는 어렵진 않은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움직이는 물리 문제도 많이 나왔거든. 얘랑 별개로 우리가 지표면에서의 중력을 많이 다룬 것처럼 여기가 얘들아 중요해. 평행판 사이의 정기장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특수 케이스야.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다 깔아놔.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전화를 다 깔아놔. 이렇게 설정해서 될 거예요, 문제를. 여기 암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표면에 의해서 뭐 중력 시험 할 때, 풀 MG 할 때 어떤 단서가 있어? 지표면 근처라는 단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지구 표면에 의해서 몇 미터는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F는 MG 힘의 크기가 그냥 일정하다고 그냥 근사하는 거거든 사실. 이해했니? 그 지구는 하나의 질적은 아니잖아. 그렇지? 지구는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 많은 물질의 조합으로.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거야. 전화를 작은 소리자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전자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전화를 깔아두는 거예요. 그 얘네들의 스케일에 비해서 이 간격을 매우 좁게 본다면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해서 이렇게 크게 그린 거지. 거의 붙어 있을랑 말랑하게 평행판을 만들어 놓고 평행판의 면적이 이 간격에 비해서 매우 크다면 매우 크다면 이 간격이 매우 좁으니까 이 스케일에 비해서 이 간격이 충분히 좁다면 당연히 그런 전제하에서 평행판을 낸 거야. 응? 이 간격에 비해서 이 평행판의 단면적이 아주 넓다면 여기에서의 조금의 위치 변화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전기력이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에서 일로 가나 여기에서 절로 가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서울 부산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그냥 한 걸음 두 걸음이면 그 정도 스케일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조금의 변화에 전기력에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 여기 어떤 전화를 띄는 입장이 있는데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이걸 당기고 여기 당기고 여기 당기고 여기 당기고 지금 다 그리진 않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할 건데 여기서 한 걸음 움직이냐 한 걸음 움직이냐가 엄청난 힘의 차이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무한히 큰 평행도선이라고 하면 이쪽이 더 우세하거나 이쪽이 더 우세한 게 아니라 균질하게 작용하니까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할 거랍니다. 마치 중력처럼 다루는 거야. 지표면에 의해서 중력처럼. 그럼 내가 여기 플러스 Q프럼 올려놓으면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아래쪽이에요.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요거 받고 요 힘의 크기가 상수라고 보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관념하시게 돼요. 약간 F는 MG 같은 느낌. 여기 M이고 여기 G고. 그 풀이의 태도를 여기에 빌려다 쓰고 싶어. 그럼 이제 Q쿨럼이니까 1쿨럼일 때, 2쿨럼일 때, 3쿨럼일 때만 힘을 딱딱딱 걸 수 있겠지. 그래서 단위 양전압 Q가 1일 때 얘가 받는 힘 정량의 세기가 모두 균일하다. 그럼 내가 이제 복잡한 연산은 필요 없이 이 F가 원래는 점전할 때는 R 제곱의 반비례하고 거의 그 각각의 상호작용하는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인데 원래 저 복잡한 놈인데 이렇게 상수함수로 Q2로 단순화 시켜 놓습니다. 얘네들이 모두 다 심플해지지 않아? 다시 해볼게. 평행판 사이에서 정의장은 잘 들어. 니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풀 문제는 이게 8R이야. 뭐 얘도 가끔은 나오지만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운 수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는 하겠지.
과학과 한 2학년쯤 되면 진짜 접근하고 풀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그리고 이것만 다뤄. 저거 살짝 맛보기로 다루긴 할 거고 이 공식을 잘 기억해야 돼. 여기 F가 뭐라고? QE라고. 그럼 바로 봐. 얘는 에너지 단위잖아. 변이를 내가 만약에 D만큼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끌고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여기 포텐셜이 조정이 되지. 포텐셜은 얼마나 세이브 되겠어? 얘는 QE D가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이거. QE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갈 때 곱하기 Q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단위 양전화 가지고 이걸 하면 우리 엘렉트릭 정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2 Q 곱했지? 여기는 V는 뭐가 되는 거야? Q? 아니 V는 ED가 되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와. 그래서 주구장창 이거 외우긴 할 건데 그 맥락이 있어. 그냥 나온 공식이 아니고 저거가 맞는데 저거를 질점을 아니 전하량을 점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깔아두고 간격을 매우 좁게 해서 특성 케이스로 만든 다음에 힘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거야. 전기력을. 그거의 한 사례고 시험도 주로 이거 된다. 제일 쉬운 거. 얘를 충분히 이해하면 적분 배우고 미분 배우고 나서 어려운 것도 이각도 가서 하자. 일반적인 케이스도 다루자. 그리고 왜요? F는 QE, U는 QE, V는 ED. 됐어? 네, 조금 약간 정렬하게 갈게. 저보세요. 여기 중에 포텐셜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거고 전이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구하고 싶어서 얘네들을 거쳤다 가겠어.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다 마찬가지지만 복잡한 벡터 연산은 아주 단순한 걸 하겠지. F 가지고 전기장 가지고 막 심각한 계산 잘 안 해. 얘를 거쳐서 그냥 바로 운동에너지 구할 거야. 이쪽으로 많이 도망갈 거야. 뺄셈 하나 끝내고 싶은 거야. 복잡하게 연산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뺄셈 하나 끝내려고 넣어볼 건데 왜 뺄셈을 하겠어? 운동에너지 구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자체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나중에 운동 에너지 구해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한 거야? 전이 차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단원 이름이 뭐야? 전이 차잖아. 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이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니? Q 2는 있죠? 뭐가 변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를 그냥 넣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델타 D를 넣는 거야. 위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넣어서 계산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량이 나름인데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0이라고 세팅하고 그럼 내가 정의량이 나름이야. 여기서 이만큼 위치 변화를 했더니 포텐셜이 한 10 정도 차이 났어. 10 정도 차이 났어? 그걸 운동에너지 구할 수 있지. 위치에너지 차이는 그냥 운동에너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위치를 0이라고 세팅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0으로 세팅했어. 그래도 내가 한 번에 여기 위치 변하면 여전히 10 차이 나지 않을까? 40으로? 그래도 운동에너지 계산하면 똑같이 또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마치 여러분에게 성적을 매길 건데 수학 시험을 쳤어. 근데 점수가 너무 안 좋아. 10점, 20점, 30점, 10점, 20점 막 이래 다. 그래서 내가 50점씩 다 더해. 이렇게 시킨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시험을 쳤어. 또 50점씩 다 더해. 이렇게 하면 성적 변화량에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야. 기본 베이스 점수 다 50점씩 깔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포텐셜이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내가 재정의 할 수도 있다. 내가 왜 이게 얘기 자꾸 반복하냐면 영재 모의고사 중에 그런 게 많아. 포텐셜 하면서 재정의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 올림피아드에 많아.
그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 싶잖아.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관념적인 거야.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포텐셜 에너지 차 또는 전이차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포텐셜 에너지를 재정의할 수 있어. 근데 함부로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위치와 관련된 수식만 싹 싸잡아서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하는 거야. 그걸 어려운 말로 유효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의 격차를 구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바로 운동에서 뺄 수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전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어. 단순한 거 말고 QED 이런 일참수니까 그런 건 잘 시험이 안 되고 여기 이제 함수로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낸 거야. 근데 이런 어려운 함수를 줄 수는 없잖아. 그림으로 줘. 전위를 했더니 마이너스 전화를 하나 Q를 주고 전위를 함수로 계산해 볼까?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플러스 전화를 주고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대충 그려서 그런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다 만 거다 얘들아. 영원히 올라가는 거 플러스가 이렇게 쓰면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왜 안 맞나? 계속 올라와 뭐하니? 포텐셜 오물이라고 하는데 이 U든 V든 이렇게 놓으면 얘를 통해서 뭘 예측하라고 많이 시키냐면 카탈라이더를 하고 내가 플러스 1쿨럼을 이렇게 올려놨어. 이탈진 곳에 공 하나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이 어디로 올라가니? 위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 기울기를 다루는 걸 배울 거야. 어려운 걸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다루는 걸 배우면 어느 정도의 세기로 다가가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가가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 그냥 가파른 곳에서는 빨리 다가가겠지. 완만한 곳에 천천히 다가가겠지. 그런 것도 계량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방향만 아는데 여기 플러스 1%가 어디로 간다고? 이쪽. 만약 이 좌표 위치가 만약에 뭐 3,0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가운데 센터에 가만히 멀어지겠지. 여기다 플러스 1 쿨럼은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게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자, 한 번 더 들어갈게. 과학고 가면 마이너스를 많이 줄 거야. 플러스는 재미가 없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엄청 행동을 만들 거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놓을게.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 포텐셜 오늘 그려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먼저 방향을 잡아.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그래. 오케이? 여기도 마이너스 잡아. 어디로 가야 돼? 반대 방향으로 그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그려놓고 빼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려. 이해했어? 여기 빼기 놓으면 어떻게 돼? 원래 플러스 미끄러져 내려오는 언덕이면 오물 포텐셜 이 언덕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를 반대로 가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해했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중력과 전기를 다른 태도로 대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
중력은 중력장에서도 사실 이걸 배우거든. 문제로 많이 안 풀지. 그냥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전기장이나 전위에서는 왜 많이 나오냐면 뭐에 따라서 운동방이 확확 바뀌어? 양전하를 갖다 올려놓느냐, 음전하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바뀌잖아. 이해했어?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온다.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4페이지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4페이지. 그래서 F하고 U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F하고 U를 많이 쓰는 건 중력에서는 그렇게 해. 물론 전기장이나 전기력도 정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보다는 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냐 아닐까. 일렉트릭 필드랑 전압, 전위, 전기장과 전위를 더 선호하는 거야. Q를 떼는 거라고. 왜 Q를 떼고 문제를 풀까? Q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확확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Q를 떼놓고 필드만 보고 또는 포텐셜 오는만 보고 그때 그래 손님이 왔네. 바깥에서 손님이 왔어. 들어오세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에요. 그럼 따라 내려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손님이 왔네. 물어볼 거야. 너 양전하니 음전하니? 저 전자인데요. 그럼 따라 올라가. 방향이 팍팍 바뀌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참여하는 입자의 전하 특성들이 방향성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간다. 그래서 필드를 정의하고 또는 그걸 미리 접근해 놓은 볼티지를 전위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 나중에 Q를 참여시키는 거야. 특히 부호는 이게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력 다룰 때의 태도와 다르게 이쪽에서는 얘를 더 좋아해. 니들 마음은 너무 고깝지 않겠지만 중력에서는 F하고 U만 다루는데 T하고 에너지만 다뤘는데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그냥 운동을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왜 또 전기장을 정의하고 전위는 왜 정의해가지고 Q를 떼가지고 가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알겠죠? 이해했어? 여기 아주 무거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 전기장이 점전하가 하나 있어. 둘 다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원래는 밀어내겠지. 근데 얘가 무거워서 중력 때문에 이 중력이 끌려서 내려와. 어떻게 될까? 서울대 면접 문제야. 별거 없지?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 여기 플러스, 여기 아주 무거운 천체. 아니 뭐 천체가 꼭 아니어도 하여튼 뭐 무거운 물질. 여기 플러스, 네, 질량이 있고 무거워. 여기 쭉 내려가. 어떻게 되겠어? 요거를 지나쳐서 여기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왜 안 되지? 생각하고 있어. 여기 근처에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리가 작아지니까 전기력이 더 커져요. 점점 커지겠지. 반발력이 세지겠지. 그게
거리가 0으로 다가갈수록 반발력 어디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죠. 무한으로 가겠지. 무한대의 힘을 받으면서 접근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중간에 좀 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떠 있는 거야.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영이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래서 얘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서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도 안 돼. 그러면 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힘을 더 줘도 그러면 못 달려. 어떤 힘은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양자장은 여기 대학 가서 배우고 하면 붕괴도 배우고 하겠지. 지금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끌어내리면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영역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서울대 문제는 얘를 뚫고 내려갈 수 있는가를 물어봤거든. 그 위치를 안 된다. 그래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영역대가 생겨. 아무리 중력을 끌어당기려고 해도 정기적 반발력 때문에 안 된다. 응? 거기 뒤에 보면 1번 문제가 있어요. 6페이지에 A가 B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있고 크기를 구하는 거야. A는 플러스 3쿨럼이고요. B는 마이너스 Q, D는 플러스 4Q고 거리는 마이너스 D, 0, 2D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A가 BC로부터 전기력을 A가 있고 B로도 받고 C로도 받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전화가 하나는 음전화하고 양전화에서 피해량이 좀 다르겠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풀어보자. B로부터 받는 힘과 C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각각 한번 표현해볼까?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 A 곱하기 거리는 얼마야? D지. D제곱분의 다음에 Q 3Q Q니까 3Q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C로부터 받는 힘은 얼마야? 방향이 다르니까 앞에 빼기 붙일게. K 곱하기 거리가 3D지. 3D의 제곱분의 3하고 4니까 12 12Q 이렇게 되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A에 작용하는 합력은 K 곱하기 3 얼마냐? 3분의 4? 이건 얼마냐? 3? 3, 3, 9? 3분의 5인가? 3분의 5 D제곱 Q제곱 이렇게 해서 F를 뭐로 정했죠, 여러분? C가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F지.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돼. C가 누구로부터? A와 A로부터는 청력, B로부터는 뭐가 다르니까 인력. 자, 그래서
해줘야 되네. 자,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에 플러스 K에 오른쪽 플러스로 통일할게. 얼마? 거리가 3D의 제곱에 12 이렇게 되고 B로 받는 힘은 거리가 얼마니? 2D에 Q 4Q니까 4 Q제곱 이렇게 되고 더해봐 얼마야? C가 받는 힘은 3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세팅하면 문제 때 F라고 세팅을 하니까 F0라고 혼동되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이니까 5 네, 0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이 돼요. 너무 쉽지? 너가 되겠어? 그래서 12Q제곱 4Q제곱 나오는데 늘 곱한 거예요. 12Q제곱 A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가 A가 B로부터 받는 내가 A로부터 A로부터 받는 C가 A로부터 받는 얘가 3Q고 얘가 4Q잖아 전화량이 두 개고 그래서 3, 4, 12 Q제곱 그냥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플lum힘은 내가 네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거리 그 전전화의 거리의 제곱분에 각각의 전화량 Q1, Q2야. 근데 사실은 플룸 법칙은 크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거리가 알고 전화가 아니냐 방향이 사실 어려워. 지금 이제 그냥 수직선 상에서 3개 있잖아. 과거 내신 문제 가면 일단 평면을 줄 거거든. 그 입자도 2-3개 안 줘. 4-5개 줘. 그럼 방향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방향을 따지는 게 되게 어려워. 그리고 전화의 부호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몰라.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나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눠놓고 문제의 어떤 제한 조건을 줄 거야. 그거가 모순되는 거 다 제껴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경우가 남아. 이렇게 부호 추론해서 양전한지 음전한지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지뢰찾기 하듯이 풀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맛배기로 2번 같은 문제인 거야. 2번 같은 거의 복잡도의 10배? 그렇게 생각하면 돼. 8페이지에 2번 있지? 이렇게 전화의 부호를, 그러니까 이게 양전한지 음전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어. 대신에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 조건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자, 8페이지에 2번입니다. 이거하고 좀 쉽게. 얘들아, 전기장의 방향이 있잖아. 전기장의 방향은 뭐가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니?
단위 양전환. 단위 양전환. 쉽게 해서 1쿨. 내가 여기다 뭐 갖다 놓고 전기량의 방향을 다룬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1쿨 더하기 1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1쿨이 있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있지. 그게 그냥 전기량의 방향이 그냥 똑같아. 이론적으로 같은 거야. 1쿨럼을 놨더니 위쪽으로 작용했대.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지금 A와 B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보면 전기장의 Y방향 B의 위치 A의 전기장의 세기는 B의 위치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2고 A에 어떤 입자가 있는데 몰라. B가 있는데 얘를 몰라. 근데 A에서 B의 위치에서 A에 의한 전기량의 세기가 2다. 이쪽으로 얘가 만든 어떻게 될까? 얘가 만든 B에 작용하는 전기량의 세기는 2야. 근데 전기량의 세기가 2라고 그랬지. 그게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당기는 방향인지 미는 방향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물론 이게 양전인지 우전인지도 지금 문제에 단서가 없잖아. 그래서 기억하면 이제 전하의 부호부터 추론을 시키는 거야. 질문. A는 양전할까요? 운전할까요? B는 양전할까요? 운전할까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바꿔가면 서술형 시험 본다. 영재형도 마찬가지야. 서술형 시험 봐. 그럼 저거 되게 가져가요. 적어야 돼. 그냥 수능은 안 그래도 되거든. 수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럴싸한 딱 좀 풀면 되는데 서술형 시험 그렇게 하면 안 돼. 4개를 나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언급을 다 해주고 모순을 찾는데 배점하는 거야. 이게 답이다라는 거 그건 다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고 왜 아닌지를 언급을 해줘야 돼. 만약에 얘가 플러스 했나? 플러스 만약에 마이너스 얘부터 갈까? 니도 귀루법 들어가니? 확실하게? 귀루법? 귀루법 들어갔어? 내가 이게 옳다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엄밀하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틀렸다.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야.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잖아. 기울법. 여기 4개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주어진 상황에 맞아. 근데 주장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3개가 다 틀렸네. 근데 결국 4개 중에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 문제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3개가 틀려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지? 그런 논리로 갈 거야. 그걸 기류법이라고 해. 기류법을 풀자. 만약에 둘 다 빼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2쿨럼이 있으면 얘 당기지, 얘 당기지. 아래 방. 그러면 뭐 딱 어디다라고는 할 수 없죠. 아래 방향일 거 아니야. 남쪽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모순이야. 안 돼. 하나는 빼고 하나는 플러스네. 만약에 얘가 이게 지금 A, B야. A가 빼기고 B가 플러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플러스 1kg에 보면 얘는 밀지, 얘는 당기지. 그럼 어느 방향이니? 서쪽. 서쪽으로 치우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이제는 요 놈가 플러스고 요 놈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밀고 얘는 당기니까 밀고 당기면 합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딱 서쪽이다, 동쪽이다 딱 할 수 없죠. 하여튼 동쪽 계열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안 되는 거야. 얘도 완벽하게 Y축 방향으로 못 가. 얘만 가능성이 있는 거야. 둘 다 미니까 힘이 어떻게 벡터가 작용해? 이렇게 작용하니까 물론 어떤 힘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플러스 Y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기울서 열리잖아. 요놈이 채택이 되는 거야. 그럼 오케이. 나머지는 다 모순이야. 그거 아니야 이거. 확실하게 아닌 걸 제끼자고. 자 그런데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에 되는 상황이어야만 하잖아. 그런 방향에서 얘가 정확하게 곡적으로 가려면 이 B가 만든 힘과 A가 만든 힘이 합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 북쪽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 문제로 바뀌는 거야. 벡터의 합이. 이렇게 평행에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얘는 여기가 세타, 여기 90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여기 90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가 돼야 되지? 정리를 다시 해볼게. 너는 밀고, 너도 밀고 해서 정확하게 북쪽 방향이 딱 돼야 돼. 16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90도. 여기는 몇 도? 90 마이너스 세타. 얘하고 얘는 막꼭지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세타가 된다. 얘는 90도. 자, 기억 A는 음전하다. 틀렸고요. 니은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의 3분의 4배다. 이 거리가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에요. 거의 탄젠 세타 문제에 나와 있어. 탄젠 세타가 얼마야? 4분의 3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4L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3L이에요. 이 정도 비율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세타니까 여기도 몇 되면 4대 3 이렇게 돼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 크기가 얘가 얼마라고? 4. 여기 4. 얘가 얼마야 된다고? 3. 요 정도 크기를 가져야 돼. B가 여기 단위 양전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4별 정도 돼야 되고 A가 만드는 힘은 3별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래 합쳐서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북쪽 방향으로 합력이 나올 수 있어. 응? 네. 자,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를 QA, 여기를 QB라고 하자. 여기 단위 양전압 1, 힘의 크기를 한번 표현해봐. A가 만든 힘은 어떻게 되니? 또는 A가 만든 정지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 거리가 4L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K 곱하기 4L분의 얼마 돼야 돼? QA 이렇게 돼야지. 그럼 B는 K 곱하기 얼마? 3L분의 QB 이렇게 돼야지. 제일 빼먹네. 이게 몇 대 몇이라고? 3대 4. 3대 4야 된다고. 그러니까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의 비율을 구할 수 있어? 나머지 똑같잖아. 여기 바꾸고 여기 얼마? 4분의 얼마? 4, 4, 16분의 얼마? 16분의 Q A 대 여기 얼마야? 9분의 Q B는 3대 4가 나네. 그래서 4분의 QA가 4양 곱하면 3분의 QB지. QA가 3분의 4 QB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B의 3분의 4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응? 이는 참 잘했어요. 이해했어? 다음에 C. P에서의 정비장의 세기는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죠? 거기 문제 보면 A의 BH의 A에 의한 정비장의 세기가 2라고 돼 있어. 요놈아가 누구에게? 여기 B의 위치에 만든 정류장의 세기가 2야. 그 거리가 얼마니? 3, 4니까 여기 얼마겠어?
5L이지? 2를 내가 표현해볼게. A가 만든 거리 얼마 떨어진? 5L만큼 떨어진 곳의 정기적인 세기는 K 곱하기 얼마? 5L의 제곱 분의 여기 전화량이 QA 이렇게 되잖아. QA 해주면 25분의 1 K 곱하기 L 제곱분의 QA 이렇게 되고 이걸 문제에서 그냥 2라고 셌어요. 여기 25분의 1까지 묶어서 2 헷갈리니까 이 제로라고 보면 이 제로라고 보면 얘와 P에서의 정기적인 세기 P에서의 정기적인 세기는 이거 두 개 합친 거잖아. 3별 4별 합치면 얘는 얼마야? 5별이지? 5별을 구해야 돼. 자, 이걸 5별을 한번 구해볼까? C의 위치는, P의 위치에서의 정기적인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5별이야. 어떻게 표현되지? 5별이면 이거의 3분의 5지? 3분의 5 요거 해봐. K 곱하기 4L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QA 이렇게 되니까 해주면 4, 4, 16, 48분의 5의 K의 L 제곱분의 QA 이렇게 되고 여기 보니까 Q의 L 제곱분의 Q의 25분의 1까지 붙여서 2제로니까 요만큼을 뭐라고 넣을 수 있어? 요만큼은? 25. 25? 2 이렇게 넣을 수 있지?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주면 48분의 125? 이렇게 된다. 틀렸습니다. 이거 풀면서 굉장히 짜증스럽지 않아? 그래서 전이차를 배우고 그래서 포텐셜을 배운 거야. 요거 점전화 3개만 가지고도 더럽게 복잡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힘을 그 벡터 연산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연산이 너무 많아.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사실은 벡터가 정밀하게 예측하기 좋은데 연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에너지 배우고 더 정확하게 포텐셜 에너지 배우고 운동 에너지 계산하고 간단하게 뺄셈으로 전이차 계산해서 그냥 속도 구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하이탄 문제도 좀 풀어보세요. 숙제 좀 하신 분들 제출해 주세요. 여기다가 숙제를 좀 넣어주세요.
네.